자, 7일차 시작이죠.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겠습니다. 음, 일단은 개념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절대. 근데 위에서 얘기했다시피 이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내신에서 정말 비가 내릴 수 있습니다. 시험지에. 그래서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고 미리 좀 얘기를 해놓으면 실근이냐 허근이냐에 따라서 실수할 여지가 있고요. 다음에 양수, 음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수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 이런 부분에서 실수할 수 있구나. 요걸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명을 좀 시작을 해보면 임의 실수 A에 대해서 n이 2 이상의 정수라고 했을 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다시 말해 방정식 A, x의 n승은 A의 근을 x의 근 x를 A의 n제곱근이라고 한다. 이렇게 한다는 건데 제가 이제 부재를 내가 되기 위한 방법이라고 써놨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의미예요. 어떤 a라는 값이 있을 때 내가 a가 되고 싶어. 내가 어떤 a가 되고 싶은 값인데 나는 제곱을 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거듭 제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내가 a가 되고 싶다. 그러면 이 값이 얼마일 수 있겠느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숫자가 4일 때 n자리에 2가 와 있다면 나는 뭐가 돼야 돼? 2가 되거나 혹은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죠. 2를 두 번 곱하면 4고 마이너스 2를 두 번 곱하면 역시 4니까 그쵸? 이게 이제 거듭 제곱근의 그냥 기초적인 개념입니다. 그냥 개념만 얘기했을 때는 사실 이 개념 요 정의만 잘 알고 있어도 어 대부분은 다 풀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제 더 알아야 되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중에서 뭐를 좀 알아야 되냐면 표현에 대한 부분을 알아야 되는데 4의 제곱근을 구해라. 어,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요거를 얘기합니다. 이승에 대한 표현을 얘기해요. 뭐 예를 들어서 8의 세제곱근 이런 표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기에 3이 올 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뭐 두제곱근 이런 표현이 없다라는 거야. 제곱근은 그냥 제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4의 제곱근을 구해라 이런 표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위에서 아까 구했듯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를 모두 포함합니다. 이렇게 됐죠. 근데 뭐가 어떤 표현이 다르냐면 제곱근 4라는 표현이 있어요. 제곱근 4를 구해라. 그럼 얘는 2만을 얘기합니다. 자, 이걸 어떻게 구분하냐면 4의 제곱근은 말 그대로 정말 거듭 제곱근의 그 정의에 입각해서 제곱근을 구해달라는 거고 제곱근 4란 얘기는 이 제곱근이라는 표현 자체를 루트로 바꾸면 돼요. 그래서 루트 4는 얼마냐? 요 물음으로 바꿔주면 얘는 2다. 바로 대답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습니다. 정의를 제외하고 알고 있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지식 중에 하나죠. 사실 말장난이라서 뭔가 수학적인 지식과는 거리가 멀지만 창의력 뭐 이런 것과는 거리가 전혀 멀지만 그래도 선생님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왜? 뇌는 족족 틀리니까. 우리는 알고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 표현 두 표현의 차이를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하게 손꼽히는 부분이 사실 여기죠. 이 표는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a라는 값이 양수일 때 아까 양음 얘기했었죠.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 혹은 0이 될 수도 있고요. n이 짝수인 경우, 홀수인 경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요건 이제 숫자를 좀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 편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숫자를 4로 넣고요. 여기는 마이너스 2로 넣어봅시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8 정도로 넣어볼까? 자, 그러면요.
내가 n이 짝수란 얘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했었죠. 굳이 이거 2는 안 써도 되죠. 생략하겠습니다. 이렇게 아까 했었지. 2랑 마이너스 2 나온다고 짝수면. 근데 이제 홀수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홀수인 경우는 8로 예를 들면 좋으니까 8로 예를 들어보면 4랑 8로 예를 들어야겠다. 이건 필요 없어요. 8인 경우에 홀수 세제곱근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실근을 구하라고 한다면 요걸 구하라는 거거든. 뭐에 3승을 했을 때 8이 되는 실근이 뭐가 있겠느냐 이 물음인데 얘는 x는 2 하나밖에 없어요. 즉 x는 세제곱근 8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라서? 실근이라서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실근이라서 만약에 뭐 허근까지 다 포함할 수 있다 이러면 3개 나옵니다. 근이. 왜냐면 얘는 3차 방정식이니까 허근까지 다 포함하면 무조건 근이 3개까지 나올 수 있어요. 그쵸? 중근이 아닌 이상.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그쵸? 정리를 해보면 얘를 넘깁니다. 그럼 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곱셈 법칙을 쓸 수 있어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기 때문에 x-2 해서 이 뒷부분을 곱셈 법칙에 따라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근이 나오긴 나오겠죠. 허근이 나오든 실근이 나오든. 근데 실근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실근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거고, 이게 8이 됐든 어떤 수가 됐든 어떤 양수에 대해서 홀수의 제곱근을 하면 이렇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라는 겁니다. 하나밖에. 실근은. 무조건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 나온다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렇고요. A가 0일 때 A가 0일 때는 사실 장난치는 거죠. 그쵸? A가 0이라는 거는 어떤 거듭 제곱을 했을 때 0이 될 수 있는 수가 뭐가 있냐 이런 질문이니까 그게 짝수든 홀수든 간에 x자리엔 0이 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는 0이 될 수밖에 없다. 여기 표에 주로 이제 0이라고 적혀 있는데 헷갈리면 안 돼요.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0이 하나 될 수 있어요. 즉 이건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 개수로 굳이 따진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개수를 왜 썼냐? 없어지는 게 생겨요. 뭐가 없어지냐면 어떤 수에 대해서 짝수승을 했을 때 음수가 나올 수 있겠느냐는 질문이에요. 이거는 당연히 없죠. 그렇죠?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양수를 두 번 곱하든 음수를 두 번 곱하든 양수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만족시키는 뭐는 없다. 실근은 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허근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죠. 제곱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게 허근의 정의니까 허수의 정의니까 그렇죠? 그래서 허근은 충분히 나올 수 있다. 근데 지금은 실근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위에서 얘기했듯이 실근, 허근에 대한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답의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어쨌든 실근 형태에 대한 이 표 자체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오케이? 자주 나오니까.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마이너스 8일 때에 대해서 홀수승을 얘기한다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얘는 뭐 사실 8일 때랑 크게 다름이 없어요. x는 마이너스 2가 실근으로서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넘기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제 x 플러스 2 하고 뒤에 이제 곱셈 정리에 따라서 정리가 될 거 아니에요. 그쵸? a 3승 더하기 b 3승에 대한 곱셈 법칙을 써서 정리하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2차식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한 판별식을 써보면 근이 없다. 즉 허근이 두 개 나온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는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됐지?
그래서 이 표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음 날 8일차에 마지막 날 차에 8일차는 뭐 하루 안에 다 끝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8일차는 지금 미리 얘기해 놓으면 8일차에 문제를 낼 텐데 전 이 표는 무조건 낼 거예요. 무조건 낼 거고 이렇게 딱 이렇게 쓰라고 내리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뭐 개수를 쓰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디에는 개수를 쓰고 어디에는 뭐를 정확히 써라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서 실근일 경우에 한해서 잘 외워두시길 바랍니다. 됐죠? 이것만 사실 잘 외워놔도 거듭 제곱근 문제가 나왔을 때 별로 그렇게 당황스럽지 않아요, 절대. 됐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듭 제곱근은 성질이 있어요, 성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성질을 따로 뭐 외워둘 필요도 없는 게 A의 n제곱근을 어떻게 바꿀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면 되냐면 뭐만 알아두면 되냐면 이것만 알아두면 됩니다. n제곱근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n분의 1승으로. 됐죠? 그럼 얘로 다 해결이 되는지 한번 봅시다. 1번을 보면 아니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얘를 이렇게 바꿨습니다. 그러면 뭐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얘네 두 개 곱해야 되죠. A 1승이지. 맞네요. 2번. 얘는 A의 n분의 1승이고요. 얘는 B의 n분의 1승입니다. 마찬가지로 또 지수 법칙이네요. 아닌가? 이렇게 묶을 수 있다. 그치? 맞죠? 그러면 얘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맞네요. 3번. A의 n분의 1승의 m승입니다. 얘는 A의 n분의 m승으로 쓸 수 있고요. 그렇다면 얘는 A의 m승의 n분의 1승으로 바꿔 쓸 수 있고, 그러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지? 맞네요. 이렇게 다 증명할 수 있어요. 뭐 이건 쉬우니까 5번만 좀 해보면 5번도 쉽죠 뭐. 다 해보세요. 6번 같은 경우도 np분의 mp니까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m 소거시켜라. 그럼 얘를 최종적으로 뭐 a의 m승에 이렇게 쓸 수 있다. 뭐 혹은 이런 표현으로 쓸 수도 있겠죠. a의 얘의 얘다.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을 때 얘를 이렇게 바꿨을 수 있다. 요 분수 형태의 제곱 표현으로 바꿔 쓸 수 있다. 요거 하나만 딱 기억해 놓으면 성질은 끝납니다. 별로 외울 것도 없어요, 사실. 거듭 제곱근의 성질을 외워서 쓰는 경우는 나중에 흔치 않을 겁니다, 별로. 그래서 저렇게 바꿔 쓸 수 있다라는 거 하나만 기억하고 있으면 다 응용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할까 말까 시작하기 전에도 고민을 많이 했고 지금도 사실 좀 고민이 되는데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학생들이 다 똑똑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쭉 봐보면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요, 얘를 함수의 관점에서 좀 볼 거예요. 어떻게 함수의 관점에서 얘를 볼 수 있냐면 어쨌든 뭐 x제곱이 뭐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라는 것 자체가 y는 x제곱이라는 2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고 y는 x 3승에 대한 3차 함수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요 관점으로 한번 봐볼게요. 자, 일단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쵸? 필수 아카데미에서 다 다뤘으니까. 근데 x 3승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는 많은 학생들이 모를 거야 아직. 이렇게 생겼습니다. 좀 괴상하게 생겼죠. 뭐 직선으로 쭉 뻗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막 군뱅이처럼 막 이렇게 올라가요. 군뱅이가 뭐야? 군뱅이가 아니라 구렁이죠. 구렁이. 구렁이처럼 이렇게 막 올라가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막 4승이 되고 5승이 된다 할지라도 뭐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이 뭐 좀 좁아지거나 뭐 이렇게 요즘 뭐 이렇게 붙을지언정 이 그래프의 개형 자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곱과 3승 해가지고 대표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됐죠? 어쨌든 뭐 이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 이게 2냐 3이냐 4냐 5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쵸? 같아야겠죠 당연히. 자 A가 양수란 얘기는 이렇게 선을 그은 거예요. 이 값이 A일 때 X 값이 뭐가 될 수 있겠냐는 거야. 그러면 여기 n제곱근 A 여기는 마이너스 n제곱근 A 이렇게 와서 두 개가 생길 수 있다. 되게 편하죠. 딱 점으로 보이니까 딱 만난다. 어? x제곱과 a라는 게 딱 두 점에서 만난다. 그쵸? 이게 딱 눈으로 보이죠? a가 0일 땐 어때요? a가 0일 땐 여기 하나에서 만나네. 그쵸? 0 하나에서 만나네요. a가 음수일 땐 어때요? 만나질 않네 애초에. 그치? 그래서 만나는 게 없다. 그래서 여기서 두 개, 여기서 한 개, 여기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양수 쪽에 선을 긋고 0의 선을 긋든 음수 쪽에 선을 긋든 계속 한 점에서 만나고 있어요. 그쵸?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여기도 한 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근의 관점에서 본다면 실제 우리가 좌표 평면 수직선상에서 나타낼 수 있는 점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렇게 두 개, 한 개, 0개, 한 개, 한 개, 한 개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랑 3차 함수의 그래프의 형태가 편한 학생들이면 이렇게 그래프의 개형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익숙하지 않은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표도 외우시고요. 이 표는 표대로 외우시고 그다음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이 저렇게 생겼구나 받아들이시고 이 그래프의 개형 부분과 관련된 이런 이제 점의 표현들 이런 것도 외워두세요. 할 게 더 많죠. 당연히 모르니까 할 게 더 많지. 그렇죠? 요거를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얘기할지 말지. 왜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을 이전에 설명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뭐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생겼다는데 뭐 어쩔 거야. 그렇지? 받아들여야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몇 개 볼 텐데 참거짓을 따져볼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동영상을 잠시 멈추시고 참거짓을 쭉 따져보세요. 따져보시고 다 했으면 다시 재생을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다 풀었죠? 16의 음의 4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얘는 사실 너무 쉽죠. 그쵸? 마이너스 2를 4번 곱하면 이제 16이 되는 건 맞죠? 그쵸? 그러면 과연 이게 참이냐 거짓이냐 요걸 따져봐야 되는데 참이죠? 그쵸? 16의 음의 4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16의 4제곱근 중에 음수를 따져달라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얘를 만족시키는 수 중에서 음수를 찾아달라는 건데 일단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2랑 마이너스 2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찾을 수 있는 실근이에요. 왜냐면 얘가 양수인 상황에서 얘가 짝수라면 우리가 실근은 2개밖에 없다 그랬지. 그쵸? 그 상태에서 이제 음수가 마이너스 2밖에 없는데 선생님 허근 중에서 음수인 것도 음의 4제곱근 될 수 있지 않아요? 이거는 이제 허수에 대한 개념이 부족한 거죠. 그렇죠? 허수는 양수 음수의 개념이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음수다 양수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애초에. 그렇죠? 그래서 뭐 음이다 양이다 이런 표현이 쓰였으면 얘는 실근으로 제한이 되는 겁니다. 요거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4제곱근 16은 2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4제곱근 16은 2다.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내용이죠. 내제곱근 이런 표현을 쓰면 그냥 루트 씌워라 이런 표현이다. 그쵸? 그래서 얘를 의미하는 거고 얘는 2죠. 그래서 이렇게 바로 구해낼 수 있습니다. 좀 쓰면서 해야겠네요. 참이다. 참이다. 16의 내제곱근은 뿔마 2다. 이 표현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얘에 대해서 얘에 대한 내제곱근, 그러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이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밖에 될 수 없냐? 요 물음이죠. 맞아요, 틀려요? 자, 맞다라고 했으면 지금 제가 이 문제를 갖다 놓은 엄청난 의미가 생기는 겁니다. 얘는 틀려요. 거짓입니다. 이렇게 알아가는 거예요. 왜 아니냐면 얘는 근이 두 개 더 생길 수 있어요. 뭐가 더 생길 수 있냐면 허근 두 개가 더 생길 수 있어. 뭐야? 뭐 허근도 쳐주는 거예요? 네, 쳐주는 거예요. 16의 내제곱근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개수를 물어봤다. 16의 내제곱근의 개수는 몇 개냐? 라고 물어보면 4개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때요? 마이너스 16의 내제곱근은 마이너스 2다. 얘는 그냥 틀렸죠. 그렇죠? 마이너스 1을 4번 곱하면 16이 되죠. 얘는 그래서 그냥 틀린 거. 8의 양의 세제곱근은 2다. 아까 첫 번째 했던 문제랑 똑같네. 그렇죠? 양의. 물론 8의 세제곱근은 3개예요. 그치? 3개인데 실근은 하나뿐이고요. 그치? x의 3승은 8이면 양수 있고 홀수. 어쨌든 홀수승에 대한 근의 실근의 개수는 1개로 제한된다. 위에서 외웠었죠. 실근은 1개예요. 그 실근이 양수입니다. 그럼 양의 세제곱근은 당연히 2 하나. 맞죠? 나머지 2개는 허근이기 때문에 양이다, 음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없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세제곱근 27은 3이다. 요거랑 똑같네요. 세제곱근 27. 세제곱근 27은 3이죠. 얘도 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의 세제곱근은 3 한 개뿐이다. 사실 이거 좀 문제에서 힌트가 있죠. 뭐 뿐이다. 뭐 이런 표현 나오면 다 틀리잖아. 그치? 얘는 거짓입니다. 27의 세제곱근은 허수 2개를 더 포함할 수 있죠. 허근 2개를 더 포함할 수 있지. 그렇죠? 자, 그래서 아까 위에서 그 얘기를 굳이 했었습니다. 또 어디 갔어? 지웠나 보다. 다시 한번 뭐 정리를 한다고 치고 얘기를 하면 실근이냐 허근이냐, 즉 허근을 포함할 수 있는 개념으로서 물어봤느냐 아니면 실근으로 제한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근의 개수라든지 뭐 근이 이거냐 라고 물어봤을 때 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근으로 제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표현, 선생님으로서 가장 좋은 표현, 즉 학생들이 헷갈릴 수 있을 만한 표현, 양수, 음수. 그쵸? 얼마나 좋아요. 이 표현. 실근이라는 정확한 표현을 쓰지 않으면서도 무조건 실근이어야 돼. 그러니까 당연히 좋아하겠죠. 그 다음에 또 실근 허근 말고 양수, 음수, 짝수, 홀수 다 양수, 음수 뭐 혹은 짝수, 홀수. 자, 지금 또 이 표를 보면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극명하게 바뀌죠. 그쵸? 2개, 1개, 0개, 1개, 1개, 1개 이렇게 표가. 그 다음에 실제로 우리가 구하는 값 자체인 A, 구하는 값이라고 표현하면 그렇고 우변에 있는 A, 우변에 있는 A 값에 따라서도 또 계속 변하죠. 그렇죠? 이게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도 계속 변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리된 표현 가지고만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실근이라고 가정했을 때의 양수음수, 짝수, 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거를 다 이렇게 포함하고 있는 거고, 허근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허근인 경우에는 리미트, 그러니까 제한이 다 풀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더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 허락해주면 되는 거니까. 그쵸? 그래서 뭐 양수음수를 나누든 짝수홀수를 나누든 그 차수 정도만 중요하다. 즉 이게 3승이냐 뭐 5승이냐 7승이냐 혹은 4승이냐 6승이냐 이런 이제 위에 오는 숫자에 따라서 근의 개수만 달라지는 정도다. 허근이라면 그 정도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요 정도 기억하면 뭐 이런 거 다 기억하고 있고 뭐 분수승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요 정도 문제 다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으면서 답을 맞출 수 있다면 뭐 고급제곱근은 더 이상 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그 정도예요. 게다가 요 말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말했던 이 부분 함수에 대한 표현으로 거듭제곱근을 해석하는 방법, 요거까지 알고 있으면 어디 가서 설명할 수도 있어요. 진짜. 됐죠? 요거 필기 잘 정리해 두시고 앞으로는 이런 거 나왔을 때 쫄지 말고 배운 대로 한번 대응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